17세기 유럽에서 사형 집행인은 사회가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혐오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출입이 금지되고 악수조차 거부당했으며 죽어서도 일반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직업은 대대로 세습돼 아버지가 사형 집행인이면 아들도 같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급여는 피로 물든 돈으로 여겨졌고 옷은 사형수의 유품이었으며 사회와 철저히 격리됐습니다. 같은 우물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7세기 유럽에서 사형 집행인 집안에 태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 거부할 수 없었던 직업, 그리고 대를 이어 반복되는 저주 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죠. 당신은 17세기 영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실크를 살 만큼 부유하지도 굶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이었죠. 어머니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고 아버지는 늘 밖에서 일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당시 영아 사망률이 40%에 달했던 시대에 3살까지 살아남았으니까요. 3살이 되자 이상한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에는 손님이 오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웃의 아이들이 사는데 어머니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죠. 늑대 이야기를 하며 겁을 주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당신을 시장에 데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바깥 세상에 들떠있던 당신은 곧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이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어떤 이들은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3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이었죠. 그러다 누군가 외쳤어요. 사형 집행인의 자식이라고요. 어머니는 당신을 붙잡아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입은 그를 보며 당신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우리는 숨어 사는지,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말이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형 집행인이라는 걸요. 갑자기 늑대 이야기가 무섭지 않게 느껴졌어요. 진짜 괴물은 동화 속이 아니라 현실에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또 그 아버지도 모두 사형 집행인이었다고요. 이건 가업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다음 차례라는 걸요. 당신은 거부했습니다. 대장장이가 되고 싶다고, 기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냉혹했어요. 도시의 누구도 사형 집행인의 자식을 고용하지 않을 거라고요. 12살이 되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사형 도구를 관리하고 도끼와 칼을 갈고 처형장을 청소하는 거였죠. 끔찍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죽는 걸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8개월 후 아버지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처형을 목격하라고요. 단두대에 선 남자가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의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죠. 아버지는 감정 없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마치 사신 같았습니다. 밧줄이 그의 목을 꺾었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이건 훈련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였던 거예요. 14살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년이 천국처럼 느껴질 만큼 잔혹한 훈련이었죠. 첫 번째 수업은 인체 해부학이었어요. 책이 아니라 실제 시체를 보며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시체를 가르는 걸 지켜봐야 했죠. 토할 것 같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배우거나 맞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사형 집행인은 단순히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추출해야 했어요. 고문의 기술을 배워야 했던 거죠. 아버지가 남자의 이빨을 하나씩 뽑아내는 걸 지켜봤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이 귓가에 울렸죠. 당신도 배워야 했어요. 펜치를 쥐고 직접 이를 뽑는 법을요. 1년이 지나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법을 익혔습니다. 자백할 만큼만 고통을 주는 거였죠. 어디를 깊이 베어야 하는지, 어디를 천천히 베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직업은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2년을 더 보내며 법률과 도시 규정, 처형 프로토콜을 암기해야 했죠.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 직업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과 아버지만이 이 저주받은 일을 했던 거예요.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첫 번째 공개 처형이었죠. 검은 망토를 입었지만 정체를 숨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당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망토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거였죠. 군중이 조용히 당신을 지켜봤어요. 등을 곧게 펴고 걸었지만 속으로는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가 끌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사제가 마지막 축복을 중얼거렸죠. 당신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검이 한 번 번쩍였고 그의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너무 빠르고 부드러워서 군중은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당신은 완벽했어요. 불안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군중은 흩어지며 당신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제조차 당신의 발에 침을 뱉었어요. 마치 당신이 이 삶을 선택한 것처럼, 망토를 두른 도살자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 뿐이에요. 처형이 계속됐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점점 정교해졌고 아버지조차 당신의 재능을 부인할 수 없었죠. 곧 아버지가 은퇴했고 이제 그 타이틀은 당신의 것이 됐습니다. 도시의 공식 사형 집행인이 된 거예요. 사형 집행인이라는 직업에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급여가 좋았어요. 살인뿐만 아니라 시장 거리의 질서를 유지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죠. 사형수의 소지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옷, 보석, 부츠,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었어요. 당신의 옷장은 시체로 채워졌던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증오를 더욱 키웠습니다. 어제 당신이 참수한 아버지의 코트를 입고 시장을 걷는 걸 그의 딸이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만질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교회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 미사가 아니면 출입조차 금지됐죠. 불결하고 사악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당신은 결혼해야 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집을 사고 당신처럼 미움받는 여자를 찾았죠. 창녀였어요. 그녀는 아름다웠고 당신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이 없었기에 누구도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제도 없고 손님도 없었죠. 당신과 부모님, 그리고 무료 음식을 위해 온 이모 한 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행복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에게 행복은 드물었으니까요. 수천 번의 처형이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웃 도시까지 퍼졌고 죽음의 전설이 됐죠. 하지만 이건 자랑스러운 통계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비명소리가 귀 속을 파고들었죠. 죽음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들과 딸이었죠. 진정한 기쁨을 처음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맹렬히 사랑했고 보호하고 싶었어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근육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때 두려움의 기둥처럼 곧게 섰던 자세가 흔들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하기 전에는 시간 문제였어요. 이 직업에서 실수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싫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운명을 새겨 넣었습니다. 아들도 당신처럼 싫어했지만 이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형 집행인은 그저 냉혹한 살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선택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 거부할 수 없었던 직업, 그리고 대를 이어 반복되는 저주였던 거예요. 17세기 유럽 사회는 그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혐오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을 가장 무법자처럼 취급했으니까요. 이 삶에서는 자비가 아니라 칼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그 아들로 이어지는 핏빛 유산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17세기 유럽의 사형 집행인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